안녕하세요, 1번님. 오늘은 그냥 단순한 운세를 보는 날이 아니에요. 1번님 인생이 정확히 언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지, 그 판이 뭐로 열리는지 연도까지 제가 콕 집어서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펼치는 거는 사주와 주역, 영으로 보는 타로 이 세 가지 한 판에 동시에 보는 리딩이고요. 이 조합은 오직 목련타로에서만 보실 수 있어요. 사주는 이 사람 기본 사양이 뭐냐를 보고, 주역은 언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지를 보고, 타로는 지금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 이거를 보는 거고요. 이 셋이 동시에 같은 해를 가리키면 그거는 진짜 그 타이밍이 제대로 된 타이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단은 지금 기운과 지금 현 상태, 그리고 우리 1번 분의 좀 성향을 한번 볼게요. 여기 1번 분 성향으로 제가 60갑자 카드 4장을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1번 분 타고나신 그 지금 알고 계신 사주하고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주에 적혀 있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해도 우리 1번 분이 갖고 계신 타고난 기운과 지금 현재 상태의 기운, 이런 거를 종합해서 제가 지금 타로로 뽑아 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또 그리고 1번 카드를 골라 주셨기 때문에 보고 계신 거잖아요. 자기와 맞는 기운이 나오고 계신 거니까 실제 사주와는 상관없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타로로 보는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카드 전체적으로 읽기 전에 좀 우리 1번 분이 지금까지 좀 많이 버티면서 기다렸다. 정말 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좀 힘들게 버텨왔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60갑자 카드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계유, 갑오, 무인, 기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4장을 한꺼번에 본 순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우리 1번님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런 흐름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1번님은 계속 선택하고 계속 버티고 이런 분이에요. 웬만한 멘탈 아니면은 중간에 다 흐트러졌어야 할 판이었는데 근데 안 흐트러졌다고 보여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1번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개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개는 물이에요. 잔잔해 보이는데 속이 굉장히 빠른 물이에요. 겉으론 조용하지만 안에서 엄청 많은 걸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번님은 좀 눈치가 없는 편이 아니에요. 사람 말 딱 한두 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 이러려고 하는구나, 딱 이런 촉이 있으세요. 근데 그 대가로 좀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 읽히지만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나만 튀는 것 같아서 좀 삼킨 말들이 많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 가보가 나오면서 마음에 좀 불씨가 붙어요. 나도 이젠 좀 나가도 되지 않나? 왜 나는 항상 뒤에서 조율만 해야 되지?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욕심이 아니에요. 자기 차례를 느낀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인생 꽃 피워보자. 근데 이 불은 좀 오래 타지 못해요. 현실과 책임, 뭐 돈 문제, 사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찬물처럼 끼얹어지거든요. 그래서 때가 또 아닌가 보다. 좀만 더 참자. 이러면서 접어오신 게 느껴져요. 세 번째, 무인이 나오는데, 무인은 호랑이에요. 근데 소리 지르며 뛰는 호랑이가 아니라 조용하게 힘 키우는 호랑이거든요. 이 시기부터 1번님은 감정적으로 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대신 좀 계산하는 게 생겼어요. 이게 나한테 좀 남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득실을 좀 따지고, 속으로는 좀 다짐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좀 설렁설렁 안 간다. 좀 제대로 좀 따져보면서 살겠다. 그리고 네 번째, 기유가 나오고 있어요. 기유가 가진 기운이 칼 끝에 있는 금이에요. 막 두드려서 만든 금이 아니라 오래 갈고 닦아서 이미 벼려진 금이에요. 손에 쥐면 바로 베일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상태고요. 1번이 지금 이 상태예요. 다 거의 만들어졌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칼이 다 갈렸는데 본인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겉으로는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마음은 뭔가 더 답답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막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단순한 불안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대로 커지기 직전에 생기는 답답함이에요. 원래 터지기 직전이 제일 조용한 법이거든요. 사주적으로 지금 사주타로에서 정제랑 비견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잡아야겠고 자존심은 더 이상 못 참겠고 안정만 택하자니 숨 막히고 그렇다고 나만 생각하자니 또 책임도 무겁고 이런 것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역타로 43번 택천쾌, 이건 이미 마음속에선 결론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이 상태로 오래 끌면 손해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드셨는데 아직 행동만 안 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 괜히 좀 예민하실 거예요. 마음은 이미 앞으로 가 있는데 현실이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일 거거든요. 지금 1번이 운이 막힌 상태가 아니에요. 운이 커지려고 하는데 지금 판이 너무 작아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기 직전이라 불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1번님 지금까지 버텨온 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인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기분 좋아지는 말씀 드릴게요. 1번님한테 앞으로 남아있는 큰 복들 얘기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좀 삶의 난이도가 앞으로는 한결 내려가실 거예요. 갑자기 내 인생이 뭐 엄청나게 화려해진다기보다 지금까지 좀 하드 모드로 힘들게 플레이하던 걸 노멀 모드로 한결 수월하게 좀 바꿔줄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게 왜 큰 복이냐면 내가 같은 능력으로 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가 돌아오는 게 달라지거든요. 제일 먼저 체감되는 게 돈일 거예요. 근데 엄청 큰 돈은 아니고 돈이 일단 새지 않을 거예요. 내가 벌면 꼭 어디서 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지금까지 튀어나왔다면 앞으로는 같은 수입이더라도 통장에 쌓이는 게 달라질 거예요. 아,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번에는 잘 모이네? 이런 말이 시작할 거예요. 이게 정제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뭔가 한 방은 없지만 바닥을 보이지 않는 좀 안정적인 그런 수입. 그다음에 일쪽도 보면 비견이랑 궁녀와 내시의 밀회 카드가 같이 떠 있으면 혼자 튀는 성공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자리를 잡는 그런 일적 복이에요. 1번님은 제일 잘난 사람은 아닐 수 있어도 막상 어떤 자리에서 일적으로 빠질 때 그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일에 내 이름이 들어가요. 이거는 실력보다는 신뢰의 운이에요. 사람들이 신뢰해주는,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운이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지는. 그리고 이 복의 진짜 핵심이 따로 있어요. 옥새랑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1번님 대하는 태도가 앞으로 바뀔 거예요. 날 무시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나한테 공손해지고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기운이 생겨요. 내가 억울해도 꾹 참지 않아도 되고 일일이 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한결 삶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택천계랑 내천대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복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시점에 확 체감되게 터진다는 걸 말해요. 어느 날 문득 자기 삶을 돌아보셨을 때 나 요즘에는 왜 이렇게 좀 덜 힘들지? 좀 살만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냐, 언제 내가 이렇게 잘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8년과 2031년, 2033년입니다. 이거는 끼워 맞춘 게 아니고요. 1번님 기운이 각 해의 성질을 만났을 때 가장 크게 터지는 구조를 보고 이 연도들을 정확하게 찝어 드린 거예요. 우선 2028년부터 볼게요. 이 카드들에서 읽히는 1번님 기운을 한 줄로 말하면 물처럼 흐르시지만 아직 산을 못 만난 상태예요. 우리 1번님 아이디어도 많고 감각도 있고 흐름도 빠른데 형태가 없어서 좀 흘러만 다니던 물이거든요. 그 물이 드디어 산을 만나는 해가 2028년이에요. 왜냐하면 2028년은 무신년이거든요. 큰 땅 위에 날카로운 쇠가 올라오는 해고요. 칼 끝에 금 기운을 가진 우리 1번님이 이 해의 쇠 기운을 만나면요. 지하수가
산 밑에서 터져 나와서 샘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이 느껴져요. 숨겨져 있던 능력이 드디어 쓸 수 있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옥새 카드가 이 해에 딱 작동을 해서 남의 이름이 찍힌 판에서 내가 나와서 내 이름 찍힌 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걸 자기 판으로 못 굴리고 있었는데 나의 재능들, 나의 감각, 보는 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이것들을 자기 판으로 굴릴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천대장이 말해주는데 힘이 이미 충분해요. 문제는 분산돼 있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카드가 요구하는 건 더 노력해라, 더 해라가 아니에요. 정리해라, 버려라, 하나로 모아라예요. 이 해 구체적으로 그래서 뭔가 하나만 남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될까 저게 될까 고민하던 그런 여러 방향들이 이 해에는 딱 하나로 정리가 되고요. 이 정리가 아프지 않아요. 아 그래, 이거 하나가 딱 내 길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련이 남지 않은 좀 시원한 그런 정리고요. 삶의 속도가 좀 바뀔 수 있는데 그게 빨라지는 흐름이 아니라 뭔가 정확해져요. 아, 괜히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던 구조에서 이제 움직임은 줄었는데도 결과는 더 많이 남는 구조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오늘 너 좀 뭔가 말이 줄었는데? 요즘 너 좀 일이 줄었는데? 왠지 되게 단단해 보인다. 너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일도 줄고 뭔가 말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조용해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뭔가 든든한 좀 믿을 구석이 있는 것처럼 되게 당당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 사람들한테 풍기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좀 관계적으로도 갈릴 수가 있어요. 갈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좀 갈려 나갈 사람들, 좀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 나간다는 거예요. 에너지 빨리는 사람, 날 흐리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내가 억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리고 그게 하나도 안 아프실 거예요. 애정운도 좀 짚어드릴게요. 2028년 애정운, 솔로분이라면 이 해에 들어오는 인연은 좀 같이 있으면 내 정신이 또렷해지는 사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은 사람, 뭔가 그냥 설레긴 하지만 불안하게 하는 뭐 흐릿한 사람이 아니라 좀 이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래가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그려지고 아, 이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명확하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짝이 있는 분들도 연애 중이라면 뭐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지 말지, 뭐 결혼을 할지 말지, 이런 애매함이 이 해에 사라져서 좀 구체적으로 뭐 결혼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이미 부부이신 상태라도 우리 관계가 뭔가 좀 소원해졌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이때 더 선명하고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계가 이미 뭐 너무 좋은 부부분들이라고 하면 이 해에 더욱더 금슬이 좋아지실 거고요. 2028년은 애정적으로도 일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해예요. 이렇게 2028년에 우리 1번님의 첫 불꽃이 타오르는 해고요. 그 다음에 2031년, 이때도 말씀드릴게요. 2031년은 신해년이에요. 신은 금이고 해는 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1번님 기운 기억하시죠? 칼 끝에 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날카롭고 정교하게 벼려진 금. 그 금이 2031년에 신, 즉 맑은 쇠 기운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같은 금끼리 만나기 때문에 칼이 칼집을 찾은 느낌이에요. 딱 맞는 자리와 딱 맞는 판을 이 해에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해수, 큰 물이 흘러요. 금생수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들이 흘러서 퍼지는 해예요. 2028년에 형태를 갖춘 것들이 이 해의 세상으로 널리 퍼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비경 카드가 이 해에 좀 재밌게 작동을 하는데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옆에 붙어요. 근데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예요. 같은 방향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내 옆에 모일 거예요. 제가 2028년에도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해에는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날 도와주는 사람,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 나와 함께 나아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애정운적으로도 봤을 때 2028년에는 뭔가 좀 명확해지는 해예요. 관계에서 불필요한 안개가 거쳐지는 해. 이때 이미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상태라면, 뭐 부부거나 연인인 상태라면 관계에 지금 뭔가 답답한 게 있으실 때 이 해에는 그런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싹 거쳐지고 좀 답답했던 것들 다 정리되고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 분이시라면 이 해에도 제가 2028년에도 명확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2031년에도 좀 명확하게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운이 2031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2033년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2033년도 정말 좋으세요. 이때는 개축년인데 개는 물이고 축은 겨울 땅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1번님 첫 번째 카드 개유랑 같은 천간이에요. 개, 잔잔한데 속이 빠른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033년에 이 개가 다시 등장할 때는 달라요. 축이라는 겨울 땅을 만나거든요. 겨울 땅은 수확이 끝난 다 거둔 땅이라서 조용하고 꽉 차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에 어떤 그림이냐면 1번님이 처음 시작했던 그 물기운이 수확이 끝난 가장 성숙한 땅에 완전히 스며들고 고정되는 해예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흘러다니지 않아요. 자리를 딱 잡아요. 그리고 택천캐가 마지막으로 작동해요. 결단이에요. 내가 마지막 하나를 딱 자르는 거예요. 그동안 답답하게 붙잡고 있던 미련, 관계, 역할, 나를 옥죄던 거 이 해에 딱 잘릴 거예요. 드디어 잘려나갈 그것에서 벗어날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상황 카드가 이 해에 완성이 돼서 내가 뭐 여러 말 안 해도 무게가 느껴지고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이 퍼지는 자리에 올라가실 거예요. 1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듣는 자리까지 가요. 1번님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실 수 있고 프리랜서시라면 내 이름이 좀 그 업계에서 이름이 막 날 거예요. 이 해의 핵심은 쫓기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한결 좀 안정돼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고 있구나 라는 감각. 불안하지 않고 뭐 잃을까봐 두렵지 않아요. 2033년부터는 좀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구나 라는 감각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 카드에서 보여지는 나의 운을 이렇게 좋은 들어오는 운을 좀 방해할 수 있는 것도 보여지거든요. 카드가 보여주는 거를 말씀을 안 드리면 그게 더 무책임한 거기 때문에 서운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무섭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앞으로 살들을 말씀드릴 건데 그거 다 푸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참고하신 순간 이미 반은 풀린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인식하시는 순간 그게 반 이상 풀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고 그냥 사소한 행동들 한두 가지만 시작하셔도 거의 다 풀리는 거니까 그냥 집중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살 말씀드릴게요. 수기 과다의 결정이 좀 지연되는 살이에요. 개유를 봤을 때 개는 생각이 많은 물이에요. 유는 날카로운 금이에요. 이 조합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머리는 엄청 좋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이 늦어지는 사람이에요. 아이디어, 감각, 센스, 눈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맞나 한 번 보고 저게 맞나 또 한 번 보고 이런 사이에 타이밍이 지나가요. 좀 치고 나가는 결단력과 좀 행동력 이런 거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생각은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물이 너무 많으면 강이 아니라 범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되는 거예요. 택천캐가 대놓고 해결책 건져주고 있어요. 결단해라, 잘라라, 미루지 마라. 여러 개 붙잡고 있는 손가락 중에 하나만 펴라. 그리고 내천대장도 말해주고 있어요. 근육은 있지만 온몸에 분산돼 있으면 씨름해서 질 수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야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로 몰고 이렇게 이 코끼리가 나아가고 있는 내천대장 그림처럼 그냥 당당하게 결단하고 나아가라.
이 살 푸는 방법은 완벽한 타이밍 기다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확신이 오면 먼저 실천을 하세요. 1번님은 이미 상당히 생각이 많고 센스가 있고 정보 같은 것도 잘 모으시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더 빠른 출발이 필요해요. 생각 줄이고 실천하시는 게 이 살을 푸는 방법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궁녀와 내시의 미래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의 경계가 좀 없는 관계에서 오는 살이에요. 애매한 관계, 좀 선 못 끄는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1번님 정은 있는데 뭔가 그 관계에서 정은 있지만 책임은 없고 가깝긴 한데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힘을 못 실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만나고 나서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방전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방전되는 사람이 누군지 1번님 이미 아시죠? 근데 끊기가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한테 안 맞는 사람, 이렇게 기운을 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안한데 선 긋는 게 미안하지 또 아는데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미안하더라도 선을 그으세요. 옥새랑 상황이 말해주거든요. 결정권을 네가 쥐어라. 눈치 보며 맞추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라. 너가 이 관계의 중심을 잡아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칼이 다 안 갈렸는데 꺼낼 수가 있어요. 기유가 칼끝에 금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벼려질 대로 벼려진 칼. 근데 이 칼을 꺼내지 않으면요, 녹이 슬기 시작해요. 완전히 다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고 실력이 있는데 세상에 꺼내지 않으면 실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줄어들어요. 자신감이 줄면 또 생각만 많아지고 꺼낼 타이밍을 또 미루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살 푸는 법 간단해요. 작은 거부터 꺼내세요. 크게 한 방 보여줄 필요 없어요. 작은 거부터 하나씩 꺼내는 연습을 하세요. 칼은 쓰면 쓸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내가 그 칼을 다루는 실력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1번님 이거 3개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절반은 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님 인생 최고 정점은 어디까지인가? 나 인생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욕심을 재는 질문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닿을 팔자인지 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전체 판에서 좀 허공에 띄우는 카드가 단 한 장도 없어요. 다 땅에 발붙은 현실적인 카드들이에요. 먼저 바탕부터 볼게요. 계유, 갑오, 무인, 기유, 이 4장에서 물기운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수가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감각이 있고 눈치가 빠르고 아이디어가 넘쳐요. 창의력도 있고 이게 1번이 기본 체질이에요. 여기다가 칼끝에 금기운이 얹혀있기 때문에 이 조합은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그 아이디어를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을 줄도 알아요. 감각으로 치고 나가면서 동시에 실수도 안 하는 예리함이 있어요. 창의적이지만 그게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허술하지 않아요. 이게 왜 무서운 조합이냐면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뭔가 꿈꾸는 듯한 땅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듯한 그런 두루뭉술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성과 그런 창의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창의성과 감수성만 발달한 사람은 좀 비현실적일 수가 있고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데 수는 창의성과 감성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이고 뭔가를 이렇게 딱딱 끊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좀 날카로운 이성적인 금이 같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운이 같이 있어서 정말 무섭고 강력한 조합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특별한 1번 분이 왜 아직 안 터졌냐? 정제랑 비견이 나왔어요. 1번님은 이 넘치는 머리를 혼자 쥐고 있어요. 아이디어는 많지만 방향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까지였어요. 이제는 근데 그 방향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뭐로 탑을 찍겠냐, 뭐 혹시 분야가 궁금하시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머리를 쓰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걸 먼저 보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일단 첫 번째 갈래로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기획하고 전략하고 뭔가 트렌드를 읽어야 하는 일이에요. 유행에 민감한 그런 일 쪽에 많을 수가 있어요. 많은 재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수가 많은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물처럼 읽어요. 뭔가 뜨기 전에 먼저 감지해요. 아직 아무도 모를 때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이 감각이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획하고 전략하고 뭔가 디렉팅하고 분석하고 이런 쪽이 좀 두각을 나타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좀 공부해서 해야 되는 전문직 쪽도 좋으세요. 칼끝에 근 기운이 빛나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넘치는 사람은 흐릿하지만 우리 1번님은 그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다듬을 줄 알아요. 그래서 법률, 회계, 뭐 심리, 교육, 연구 이렇게 깊이 파고들수록 좀 값이 올라가는 분야에도 맞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사람을 읽고 연결하는 일도 잘 맞으세요. 수가 많은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딱 보이고 남의 마음을 좀 읽을 줄 아는 좀 촉각, 공감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비즈니스에서 터지면 협상, 네트워킹, 뭐 영업,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사람들을 좀 상대하는 사업 이런 게 맞아요. 근데 사람 상대한다고 해서 말빨로 파는 영업이 아니라 상대가 뭘 원하는지 내적으로 먼저 파악해서 딱 맞는 걸 내놓을 수 있는 영업이에요. 이게 훨씬 더 영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구조도 말씀을 드리며 정제가 있기 때문에 정제는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뒤집는 팔자가 아니에요. 투자로 한 방에 이렇게 막 벼락부자가 되는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못 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야에 내가 감각적으로 읽은 것들에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 잘 맞아요.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넣으면 기운이 흔들려요. 잘 아는 것, 좀 장기적인 것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냐? 없어지면 이 판이 흔들리는 정도의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남들 앞에 서서 소리치는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회의에서 말 많던 사람 다 빠지고 나면 결국 1번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1번님한테 물어보는 실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1번님 정점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1번님의 타고난 그릇도 말씀드릴게요. 칼끝에 금에 수가 넘치는 사람, 이 그릇은 정교하고 섬세해요. 크기만 큰 그릇이 아니에요. 크진 않지만 담는 게 남달라요. 아무나 담지 않고 담길 자격이 있는 정말 좋은 것들만 골라서 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담긴 것들이 전부 가치가 올라가요. 이 팔자 길함이 약하지 않아요. 근데 좀 후불 카드예요. 그래서 늦어요. 지금 선불로 바로 쓰는 카드가 아니라 복을 좀 후불로 받으실 거예요. 근데 잘 안 무너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느렸던 거, 힘들었던 거, 막히고 억울했던 거 전부 이유가 있어요. 1번님 인생은 앞에서 불꽃놀이 안 하고 뒤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구조예요. 불꽃놀이는 앞에서 팡팡 터지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만 끝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1번님은 뒤에서 계속 타오르실 거예요. 가볍게 잘 되는 팔자 아니고 끝까지 길게 남는 팔자이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2028년, 2031년, 2033년 기억해 주세요. 총이 이미 장전돼 있고 방아쇠만 딱 당기시면 됩니다. 네, 그럼 1번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1번님 이렇게 2028년, 2031년, 2033년에 빵 터지신다는 거 기억하고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는 몽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님. 오늘은 이번님 인생이 정확히 언제부터 잘 풀릴지, 그 판이 뭐로 인해서 열리는지 제가 연도까지 콕 집어서 확인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기 전에 저랑 잠시 같이 한번 집중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영타로는 보시는 분이 집중할수록 본인한테 맞는 메시지가 오거든요. 지금 마음속에 가장 궁금하거나 소망하고 계신 거 잠깐 1초만 떠올릴게요. 네, 떠올리셨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펼치는 거는 사주, 주역, 영으로 보는 타로 세 가지를 한 판에 동시에 보는 리딩이고요. 이런 조합은 오직 목련 타로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전체적으로 카드 펼쳐놓고 지금 기운과 현 상황 흐름 같은 거를 좀 볼게요. 우리 2번님 지금 불이 있는데 그 불에 뚜껑이 좀 덮여 있어요.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안에서 활활 타고 있는데 뚜껑으로 덮여 있어서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요. 카드 4장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기사, 임술, 울축, 병호 카드인데요. 이 4장을 같이 펼쳐놓은 순간 좀 장면이 하나 저한테 왔는데 용광로예요. 안에 쇠가 녹아 있어요. 뜨겁고 강한데 아직 형태가 없어요. 틀에 부어야 하는 거예요. 그 틀을 만나셔야 돼요, 이번님은. 그리고 이번님의 좀 캐릭터를 말씀을 드리면 좀 완벽주의적인 장인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좀 못 믿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우리 이번님 뭔가에 꽂히면 밥도 안 먹고 카톡도 안 볼 거예요. 주변에서 야, 밥 먹자 하면 응, 알겠어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눈은 계속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이번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해요. 근데 또 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 뭔가가 차지 않으면, 내 성미에 맞지 않으면 절대 세상 밖에 내놓지 않아요. 도자기 다 구워놓고 가마 문을 안 여는 그런 장인 같은 분이에요.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됐는데 본인만 모르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연애적으로도 이런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확 눈에 띄거나 먼저 막 들이대거나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득 이 사람 언제부터 이렇게 좋았지 싶게 싹 스며드는, 서서히 각인되는 스타일일 거예요. 처음보다 알아갈수록 제일 좀 매력이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에요. 스며드는 매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기사랑 을축을 좀 같이 볼게요. 불이 겨울 땅한테 끌리는 그런 상인데 이건 충돌이 아니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도 서로 완전히 이기지는 못해요. 열정이 있는데 현실이 손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술이랑 병호 카드도 나오는데 청가는 물이랑 불이 싸워요. 근데 지지는 서로 끌려요. 싸우면서 동시에 당기는 그런 구조예요. 머리는 기다려, 마음은 당장 가. 이 두 목소리가 동시에 켜지고 있는 분이세요. 브레이크랑 엑셀이 같이 밟혀 있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긴 하지만 연비가 엄청 나빠요. 지금 2번님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관이 나왔어요. 잠시만요. 이 카드를 잡는 순간 뭔가 느껴져서 이번님 주변에 여러분 진심으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일적으로 문을 열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관 에너지가 있는 우리 2번 분 특징은요. 아무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대단하다 이런 말 들어도 별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알아봐 줄 때, 내가 기대한 바로 그 자리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때 그때 확 열려요. 기준이 좀 깐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힘든 게 좀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데서 칭찬 받을 때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로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좀 내가 인정할 만한 자리에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을 때만 마음이 열리고 웬만한 칭찬에는 별로 와닿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주변에서 많이 듣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좀 높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인정하는데 자신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6회 카드도 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오는 분들은 삶에서 좀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다 됐다 싶을 때 좀 갑자기 변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계약 다 됐는데 담당자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준비 다 했는데 날짜가 뭔가 틀어진다거나 누가 마치 장난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된 밥에 좀 재뿌리는 듯한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궁궐비사 타로 카드도 볼게요. 이건 달 항아리를 빚는 장인의 카드인데 뭔가에 꽂히면 우리 2번님 시간이 사라질 정도로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뭘 만들든 퀄리티가 좀 남다를 거예요. 완벽해야 내놓는 사람.
아직 아니야, 아니야 하다가 타이밍을 태우는 사람. 그리고 월급 받는 국력 카드를 봤을 때 지금의 2번님 위치가 이 카드예요.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뭐 불안정한 상황은 아니라 좀 안정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가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냥 내 인생 이게 다인가? 특별히 나쁜 거 없고 뭐 그렇게까지 막 불안하고 뭐 힘든 상황까지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답답하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궁전안에 약방 카드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님 진짜 빛나는 순간은 좀 누군가가 막막해하고 답을 찾지 못할 때 방향을 딱 잡아주실 때예요. 우리 이번님은 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타고나신 이번님의 재능이에요. 근데 정작 이번님 본인은 난 괜찮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돌봐주고 여러 사람들한테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진단 내려주시는 분이 자기 자신은 좀 많이 돌보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기운과 현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다가올 좀 내가 받을 좋은 복 얘기해 드릴게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부러워요, 진짜. 우리 이번님 어떤 복 받으실 거냐면요. 사람들이 이번님 없이는 못 살게 되는 복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내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비교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비교 당하는 사람과 그 비교의 기준이 되는 사람. 비교당하는 사람은 단가를 협상해야 돼요. 더 싸게 해줄게요. 뭐 경쟁자보다 이런 거 더 해줄게요. 이러면서 자기가 좀 수그리고 깎아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이 사람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아, 저 사람이 이번만큼 잘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님한테 오는 복이 이쪽이에요. 달 항아리 카드랑 약방 카드가 동시에 이 복을 가리키고 있어요. 둘 다 전문가고 자기 분야에서 상당히 좀 열심히 하면서 좀 이름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이번님은 앞으로 단가 협상 같은 거 하실 필요 없고요. 부르는 게 값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나보다 좀 먼저 달려가는 복이 생길 거예요. 이 정관 에너지가 제대로 터지면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내가 홍보를 안 했는데도 어디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막 들어와요. 그냥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이게 정관의 복이에요. 내 이름이 내 앞에서 먼저 달려가는, 이름이 먼저 알려지는 그런 복이에요. 이건 경기도 안 타고 불황이어도 이번님 앞에는 좀 사람들이 줄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묻혀있던 시간이 크기가 되실 거예요. 을축의 기운이 좀 바닷속 금속이거든요.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 금은 근데 드러났을 때 그만큼 크기가 달라요. 처음부터 보이는 금은 작을 수 있어요. 근데 바닷속에서 이렇게 오래 묻혀 있었던 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묻혀있던 시간이 크기를 키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2번님 세상에 두드러지지 않은 게 억울한 시간만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크기가 커지고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게 드러나는 날 사람들이 이번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받을지 내 인생 언제 꽃필지 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2028년과 2032년, 2035년이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해별로 하나씩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28년은 나의 그 불을 막고 있던 뚜껑이 열리는 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사 카드의 기운이 커다란 둑이거든요. 근데 엄청난 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둑, 이 둑 안에는 물이 꽉 차 있고 범람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2028년은 무신년이거든요. 큰 땅 위에 날카로운 쇠가 올라오는 해예요. 쌓인 것들이 드디어 형태를 갖추는 해. 물이 범람하는 게 아니라 이 둑이 드디어 좀 수문을 여는 거예요. 기사의 뜨거운 불 기운이 무신년의 단단한 쇠의 기운을 만나면요. 불이 쇠를 녹여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요.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려서 칼을 만드는 것처럼요. 안에서만 타던 우리 2번님의 불이 드디어 쓸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해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정관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직장이 있는 분이라면 내 가치에 맞는 제안이 들어오거나
뭔가 나의 타이틀이 바뀌거나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가 처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말 그대로 수익이 올라요. 그리고 내가 깎지 않아도 되는 거래가 생기면서 나의 몸값이 좀 올라요. 그리고 달 항아리 에너지가 이 해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요. 내가 만들어 온 것들이 처음으로 밖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귀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임술의 기운이 큰 바다의 물이에요. 큰 바다는 모든 강이 흘러드는 곳이고 억지로 찾은 게 아닌데 자꾸 얽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 사람 만난 게 내 운기가 풀리는 시작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좀 나를 도와주는 귀한 인복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 하다가, 무언가 좀 보인 게 있는데, 이번님이 최근에 꿈을 꾸셨을까요? 뭔가 쫓기거나, 높은 데 있거나, 좀 물과 관련된 꿈 꾸신 것 같은데, 그게 그냥 꿈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운이 움직이고 있는 게 벌써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2028년이 준비 신호를 지금부터 우리 이번님께 보내고 있는 거고요. 2028년 애정 쪽 얘기도 해드릴게요. 솔로 분이시라면 이 해에 들어오는 인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특별히 설레지 않을 거예요. 막 심장이 뛰거나 그러지 않은데 왜인지 모르게 자꾸 생각나고 다음에 또 보고 싶고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인연이에요. 막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좀 뭉근한 그런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짝이 있는 분은요, 이 해에 상대방이 갑자기 좀 달라 보이는 순간이 와요. 오래 봐서 익숙해진 얼굴인데도 어느 날 문득,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좀 새삼스럽게 재발견되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 따뜻해지시는 관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해일 거예요. 그 다음에 2032년도 좋으신데, 이때는 좀 판을 굳히는 해예요. 이때 중요한 카드 2장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임술이에요. 임술은 물이거든요. 큰 물이고 여기서 술은 가을 땅이에요. 가을 땅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오래 기다려서 드디어 거두는 그런 땅이에요. 심은 게 드디어 수확되는 에너지예요. 2032년은 임자년인데요. 임이 또 나와요. 그리고 자도 물이에요. 임술 안에 있던 큰 물이랑 임자년의 물기운이 만나요. 그래서 완전히 몇 배로 강해져요. 이번님 안에 있던 기운이 이 해에 폭발적으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술은 가을 땅이거든요. 거두는 에너지예요. 임자년은 물이 2번이에요. 흘러가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거두면서 흘러가실 거예요. 쌓아놓은 것들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해예요. 창고에 내가 가득 채웠던 걸 처음으로 세상 밖에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약방 에너지가 이 해에 완전히 꽃을 피워서 이번님이 해결사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 좀 이름이 생겨요. 그리고 이때부터 좀 제대로 좀 돈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정관 에너지도 이때 완전히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서 내가 먼저 손을 들지 않아도 기회가 막 들어올 거예요. 2028년부터 제가 이렇게 정관 에너지가 작동한다고 했는데 이게 2032년에는 한결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운 쪽을 말씀드리면 2028년에 온기로 시작했던 인연이 이 해에 확신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짝이 있는 분들은 이 해에 처음으로 좀 든든함이 생겨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어떻게든 잘 되겠다 싶은 느낌이요. 로맨틱한 설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고 단단해지고 진정한 내 편이다 라는 식으로 좀 동반자십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2035년도 좋으세요. 이때는 비로소 내가 좀 완성이 되는 해예요. 이때는 좀 을축 카드를 봐야 되는데 을은 나무고 축은 겨울 땅이에요. 겨울 땅 속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봄이 되면 터져 나오는 씨앗이에요. 을축의 기운은 바닷속에 있는 금이에요. 바닷속 금이 드러나려면 강한 파도가 바다를 뒤집어야 그 금이 수면 위로 올라오죠. 근데 2035년이 을사년인데 그 파도 역할을 해요. 을은 나무고 사는 불이거든요. 나무가 불을 만나면 빛이 나고 활활 타요. 기사랑 을사 둘 다 사예요. 사화가 2번 만나는 거예요. 같은 불끼리 만날 수가 있어요. 불이 불을 만나면 꺼지나요? 아니죠. 더 세지죠. 이해 이번님이 제일 이번님다워지는 이번님의 기운이 완전히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해라서
달 항아리가 이때 완성이 돼요. 이번님이 그동안 만들어 온 것, 이번님 방식, 이번님이라는 브랜드가 이 해에 완전히 세상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내 거는 진짜 나만의 브랜드가 돼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것이 되실 거예요. 이제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솔직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복이 나한테 있다면서 난 왜 아직 이렇게 좀 답답할까? 도대체 뭐가 날 막고 있냐?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나한테 다가올 복을 더 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 이번 분한테서 느껴지는 좀 뭉친 에너지, 좋지 않은 애군이나 살 같은 게 좀 있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무섭게 들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에너지가 좀 좋지 않게 과하게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되시면 알게 된 것만으로도 반 이상은 풀리는 거고요. 제가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조언 참고 정도로 들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카드가 세 가지를 말을 해줬는데요. 일단 귀문관살이 보여져요. 병호랑 임수리 이 살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귀문관살은 예민함이 극도로 올라가는 살이에요. 내가 눈치가 너무 빨라지고 남의 감정을 너무 잘 읽어서 피곤해요. 저 사람 지금 기분 안 좋구나. 저 사람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 자동으로 읽혀요. 근데 이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에너지가 남한테 새요. 나를 위한 감각으로 써야 되는데 남한테 다 쓰면은 나를 위해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읽히는 거랑 반응하는 거 사이에 좀 딜레이를 넣으세요. 내가 뭔가를 느꼈다고 바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이 살은 감지를 멈추는 게 아니라 감지한 걸 다 처리하려는 습관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느꼈다고 해서 그거 하나하나에 빠르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느낀 것만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민함이 올라간다는 거는 좀 다양한 부분에서 나한테 좋은 것들도 감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냥 나쁜 살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타인의 뭐 부정적인 것들까지 다 읽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일일이 다 반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 살을 좀 슬기롭게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좀 화개살이 느껴져요. 이거는 달 항아리 카드에서 느껴진 살인데요. 화개살은 예술적인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좀 뭔가 완성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가 완성이 안 됐다고 느끼면 세상에 내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잘해요. 남 눈치 안 보고 혼자 파고들 때 결과가 좋아요. 근데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이 난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내 기준이 너무 높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좀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출시 기준이랑 완성 기준을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놓는 거 90점짜리도 충분해요. 100점 기다리다가 타이밍 다 태워요. 삐뚤어진 달 항아리가 수백억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90점의 유일함이 100점의 평범함보다 세거든요. 우리 지금 2번님이 만들고 계신 것들, 2번님이 하고 계신 것들, 본인한테는 90점처럼 느껴지더라도 남들한테는 100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자신의 완벽한 100점짜리 기준을 채울 때까지 집착하실 필요가 없고요. 조금 90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세상에 내놓으셔도 충분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유쾌살이 느껴져요.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느껴지는 기운도 그래요. 유쾌살은 방향이 맞는데 좀 통로가 막히는 살이에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면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다 됐다 싶은 순간에 꼭 옆에서 구멍이 나는 경험을 반복해요. 푸는 방법은 이 살은 정면으로 뚫고 간다기보다 좀 돌아가야 돼요.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그 바위를 박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쓱 돌아가서 결국 바다에 닿잖아요. 막히는 방향에서 계속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지금 방향을 트세요. 돌아가도 결국 바다에 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더 좋은 풍경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 살 지금 알게 되셨기 때문에 이미 절반은 풀린 거예요. 살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들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번님 내 인생 어디까지 올라갈지 내 인생 최고 정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카드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제가 어떤 장면이 오는데요. 오래된 장인의 작업실 먼지가 좀 있고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장인은 우리 2번님이시고요. 얼굴에 조용한 자부심이 있어요.
떠들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이곳에 들어오면 알아요. 와, 여기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를. 이게 2번님 정점의 그림이에요. 구체적으로 뭘로 탑 찍는지 제가 분야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좀 처방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뭔가 막혀있고 헤맬 때,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오는 자리가 우리 2번님일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다 실패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오는 곳, 상담이나 코칭, 뭐 심리 쪽, 의료, 교육, 뭔가를 케어하는 계열, 이런 직종이 좀 좋으시고, 근데 꼭 그 직종이 아니어도 어떤 분야를 하시든 결국에 사람들이 이번님한테 와서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두 가지가 자동으로 생겨요. 사람, 돈. 근데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을 끌어오시고 그 다음에 돈은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가져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깊이 있게 승부하는 창작자의 에너지가 있으세요. 좀 예술 쪽, 디자인, 뭐 콘텐츠 제작, 뭐 글쓰기, 음악 이런 쪽. 그리고 2번님은 트렌드를 타는 창작자가 아니고요. 트렌드가 지나가도 유행과 상관없이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창작자예요. 유행 타는 콘텐츠 만드는 사람은 뭐 몇 개월 후에 사라지죠. 근데 2번님이 만드는 거는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찾아올 수가 있어요. 깊이 있는 건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죠. 그리고 우리 2번님의 그 완벽주의 정신, 좀 장인 정신, 이게 결국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곧 보증서가 되는 좀 독립적인 전문직이에요. 우리 2번님은 좀 프리랜서에 좀 잘 맞으세요. 조직 안에서 빛나는 사람이라기보다 2번님이 있어서 그 조직을 빛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관 카드가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실, 어디에 속해 계실 그런 기운도 있으시긴 한데 최종적으로 최종 정점을 지금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결국 자기 이름 걸고 독립하실 거예요. 내 전문성으로 내가 판을 짜는 그런 인생 구조예요. 내 이름 석자가 보증서가 되고 브랜드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2번님 좀 전체적인 인간적인 그릇을 이 카드를 놓고 봤을 때 좀 제가 딱 보이는데 임술에 좀 큰 바다예요. 가리지 않고 다 바다요. 더러운 물, 뭐 맑은 물, 많은 거, 적은 거 다 안 따지고요. 이렇게 넓고 깊게 모든 걸 다 품어요. 그 정도로 그릇이 넓은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넓기 때문에 그걸 다 채우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한 번 차면 그 꽉 채운 게 웬만해서는 비지 않겠죠. 우리 2번님 팔자 한 줄로 요약하면요. 유명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다 보니 유명해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 2번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좀 느렸던 거, 억울했던 거 다 이유 있었어요. 불이 달궈지는 중이었던 거거든요. 뚜껑 곧 열릴 거예요. 그리고 활활 타오르실 겁니다. 진짜로요. 오늘 저랑 같이 기운 합해주신 2번님 지금까지 집중해 주시느라 많이 좀 기가 빨리기도 하고 피곤하셨을 수 있는데 그 집중 헛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집중하면서 보낸 그 기운은 그만큼 돌아오실 거예요.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불 이미 타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 의심하지 말고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드리면 2028년, 2032년, 2035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 클릭한 순간부터 이미 내 인생 꽃길 시작된 겁니다. 이 영상 우연히 만나게 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운기에 와 닿았기 때문에 이 운기와 맞는 분들만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이 2번을 골라 주신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몽연이었습니다. 또 필요할 때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3번님. 오늘은 내 인생 도대체 언제쯤 풀릴까? 그걸 구체적으로 딱 연도까지 찝어드리는 날이에요. 언젠가는 잘 되실 거예요. 이런 마냥 희망 섞인 두루뭉술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몇 년도에 왜 그 해에 어떻게 내가 잘 풀릴지 딱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사주, 주역, 영으로 보는 영타로 이 세 가지 다 한 판에 동시에 볼 거고요. 이런 세 가지를 합친 조합은 오로지 몽연타로에서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 전체적인 지금 기운과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60갑자 4장을 말씀드릴게요. 첫 장은 신묘가 나오고 있네요. 신묘는요, 소나무 에너지예요. 소나무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비옥한 평지에서는 못 자라요. 아무도 안 심어주는 척박한 산비탈, 돌틈, 뭐 벼랑 끝 이런 데서 혼자 자라는 나무예요. 거름도 없고 바람이 세고 뭐 눈이 오고 가뭄이 와도 그냥 자라요. 그래서 소나무는 뿌리부터가 달라요. 뭔가를 기대고 자란 나무랑 혼자 버틴 나무랑 뿌리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흔들릴수록 오히려 더 깊이 박히는 게 소나무예요. 근데 3번님이 이런 소나무라고 나왔어요. 3번님은 타고난 환경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닐 거예요. 조건이 갖춰져서 온 게 아니라 여건이 안 좋아도 나 혼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들, 그건 손해가 아니고요. 그게 이 튼튼한 소나무 뿌리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 기축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는 겨울 땅이에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땅 아래에 벼락이 있어요. 벼락이 압축돼서 눌려있는 에너지예요. 보통 벼락은 하늘에서 치잖아요. 근데 이 벼락은 땅 속에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고 겉으로는 고요해요. 근데 이 땅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터지면 정말 아무도 못 막는 정말 벼락 에너지가 압축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술 카드예요. 병술은 지붕 위에 흙이 있는 에너지거든요. 지붕 위에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전부 다 세상이 내려다 보여요. 어디가 막혔는지 뚫렸는지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땅만 보고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붕 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올려다볼 생각을 안 하니까요. 3번님이 지금 그 모두를 내려다보는 판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지붕 위에 계신 입장이에요. 그리고 소나무가 또 나왔어요. 신묘도 소나무, 경인도 소나무예요. 이렇게 두 장의 소나무가 나왔다는 게 좀 중요한데, 소나무는 한 그루 나무인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숲이 시작돼요. 숲이 생기면 그 아래에 다른 생명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늘이 생기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나 때문에 주변이 같이 자라는 구조가 돼요. 이게 3번님 팔자의 최종 형태고요. 이렇게 내장을 봤을 때 좀 말해주는 캐릭터가 있어요. 화면 앞에 계신 우리 3번님, 주변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요. 일단 말씀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먼저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뭐 모임에서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일 정확하게 뭔가를 다 살펴보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다들 떠들고 있을 때 혼자 조용히 듣고 있는데 나중에 한마디 하면 그게 핵심을 찌르는 말일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런 것까지 알고 있지? 이런 반응을 나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평소에 딱히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눈에 엄청 띄거나 화려하지 않고, 뭐, 나서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에 판이 복잡해질 때, 유독, 우리 3번님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남들이 허둥대고 있을 때 3번님만 조용히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3번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벼랑 끝에서 자란 소나무가 뿌리가 제일 깊은 것처럼 3번님은 힘든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정을 겉으로 그렇게 잘 안 드러내요. 근데 속에는 벼락이 눌려 있거든요. 터지는 날이 오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놀랄 수가 있어요. 조용하게 지붕 위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라서 내려다 보이는 게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말을 아껴요. 때가 오기 전에 꺼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말 들으면서 혹시 뜨끔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리딩이 여러분 거라는 증거예요. 혹시 지금 화면에 손 한번 올려보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저와 기운이 더 잘 연결돼서 더욱 필요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행어사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죠. 다 보고 다 파악하다가 때가 됐을 때 딱 마패를 꺼내는 사람인데 지금 3번님 팔자가 이런 구조예요. 지금은 마패를 들고 내가 나타나야 할 때를 좀 기다리는 입장이고요. 지금은 좀 운이 막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벼락이 숨어서 내가 제때 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3번님이 앞으로 받으실 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3번님 흐름을 보면서 좀 마음이 확 트이는데요.
왜냐면 이제 3번님 좀 개인적인 영역이나 일적인 부분에서 다 받으실 복이 엄청 특별하고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일적으로 두드러지는 복인데요. 저평가 속에서 힘이 쌓이는 복이에요. 신묘 카드와 경인 카드를 봤을 때 소나무 두 겹의 조합을 보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3번님 내부에서 강력한 힘이 앞으로 쌓이실 거예요. 신묘 카드가 말하는 거는 좀 조용히 준비하는 힘, 경위는 좀 갑작스러운 반전과 기회를 만드는 힘이에요. 소나무는 환경이 척박할수록 뿌리가 깊어지는 성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3번님도 그렇거든요. 3번님은 주변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힘을 키우고 움직이는 순간에 예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내는 타입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조용히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 상사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과가 터져 나올 거예요. 오히려 저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더 크게 터지는 힘이 이 카드 조합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좀 의외의 주목을 받으실 복이 있어요. 기축카드에 벼락불과 만나면서 3번님은 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임 같은 데서 평소에 조용히 있어도 3번님이 한마디 던지거나 행동할 때 순간적으로 시선이 몰리고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앞으로 생기는 거예요. 위기나 흔들림 속에서도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거는 업무뿐 아니라 인간관계, 연애적인 사건에서도 통하는 복이에요. 내가 좀 조용하면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그리고 좀 몰래 준비한 즐거움이 터지는 복인데요. 병술 카드와 암행어사와 궁녀 카드가 만나면은 3번님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준비된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뭐 작은 배려라든지 센스 있는 행동 하나가 나중에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즐거움과 영향력을 만드는 복을 받으실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랑이나 친분에서도 빛나는 순간이 생기게 해주는 귀한 복이고요. 그리고 좀 내가 순간의 판단력으로 기회를 잡는 복을 얻으실 거예요. 풍레이카, 탱레수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조합은 빠르게 흐름을 파악하고 내가 필요한 순간에 딱 행동해서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해줘요. 경쟁 상황이나 뭔가 선택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실 수 있을 거예요. 일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모두 통할 수 있는 좀 순간 포착형 복이고요. 이제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 복들이 그러면 언제 제대로 터지는 건지 정확한 연도를 찝어 드릴게요. 우선은 2027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때는 벼락이 터지는 해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드리냐면 기축 카드가 아까 제가 땅속에 벼락이 압축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27년은 정미년이거든요. 정은 불이고 미는 여름 땅이에요. 땅속에 눌려있던 벼락은 불을 만나야 해요. 정민년의 뜨거운 불기운이 기축에 압축된 벼락에 닿아서 안에서 눌려있던 에너지가 이 해에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42번 풍레액도 이 해에 작동을 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먼저 연락이나 좋은 기회, 제안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닌데 찾아오는 제안들이 생기고 처음으로 내 가치가 제대로 매겨지는 거래가 생겨요. 나 사실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을 처음으로 세상 밖에 꺼낼 수 있는 해고요. 통장 숫자도 이 해부터 조금씩 달라지실 거고요. 그리고 애정 얘기도 해드리면 솔로 분이시라면 나한테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먼저 그쪽에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커플 분들이라면 이 해에 상대방이 좀 나한테 맞춰주고 좀 져주는 식으로 무게 중심이 나로, 관계의 중심이 나로 이동하게 되는 해예요. 그리고 나를 평소에 잘 알고 있다고 상대방이 생각을 했는데, 아,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좀 존경심이 생겨나는 해일 거예요.
그리고 2030년도 좋으세요. 2030년은 판이 굳는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는 왜 좋냐면, 경인 카드를 봐야 되는데, 경인 카드는 소나무고, 경은 쇠예요. 2030년은 경술년이거든요. 경이 또 나오죠. 경인의 경과 경술년의 경이 만나면 같은 주파수끼리 공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나무 두 그루가 이 해에 숲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소나무가 두 그루 나온다고 했잖아요. 3번님께. 이 해에는 좀 숲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2027년에 시작됐던 물꼬가 트였던 일들이 이 해에는 구조가 딱 잡힐 거예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고 이때부터 제대로 좀 수익 상승이 확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정인 에너지가 이때 좀 피게 되는데요. 이 사람 없으면 이 분야에서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내가 이 분야에서 자리를 딱 잡게 돼요. 그리고 이 해에 솔로분 애정은 2027년에 들어온 인연이 이 해에 확신이 되는데 그게 드라마틱한 고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사람이랑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있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 이런 걸 깨달아요. 아,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와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커플 분이라면 이 해에 상대방이 오랫동안 머뭇거리던 걸 먼저 꺼낼 거예요. 3번님이 요구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해요. 내가 꺼내지 않았던 것들을 이 해에 스스로 말할 거예요. 말한 사람이 3번님이 아니라 상대방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할 수가 있어요. 이 말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프로포즈일 수도 있고요. 뭔가 관계에 좀 판을 흔들어 놓을 만한 중요한 좀 말이 될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어떤 말인지는 지금 관계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바라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이 해에 2030년에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034년도 좋으세요. 이때는 이 소나무 두 그루가 본격적으로 키가 크고 그늘이 생기고 그 아래 완전히 숲이 완성되는 해예요. 2030년이 숲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해. 2033년이 내 숲이 완성되는 해. 2034년은 갑인년이거든요. 갑은 큰 나무고 인은 호랑이에요. 경인의 인과 갑인년의 인이 만나면요. 17번 택레수의 타이밍과 맞아 떨어져서 내가 좀 언제 움직일지 좀 알고 기다리고만 있던 사람이 이 해에 드디어 좀 완벽한 타이밍을 만나서 치고 나가게 돼요. 3번님이 이 해에 완전히 판을 설계하는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자경루 카드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자경루가 이 해에 좀 자동으로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리를 비워도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완성이 돼요. 이게 진짜 경제적인 자유죠. 이제 좀 솔직한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복이 있고, 이렇게 좋은 해들이 오는데, 왜 난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답답한 상황에 있을까? 뭐가 날 막고 있냐?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세 가지 살을 말하고 있어요. 살이란 나에게 낀 좀 좋지 않은 애군이나 뭔가 뭉쳐있는 에너지 이런 거예요. 무섭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좋지 않은 에너지가 그냥 뭉쳐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그 살을 푸는 법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은 나한테 있는 살 중에 백호살이 있어요. 이거는 경인 카드에서 나오는 살이에요. 이는 호랑이거든요. 백호살의 작용 방식이 3번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호랑이는 걸음이 빠르죠. 결정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이게 3번님 강점이에요. 근데 이 빠름이 살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속도와 주변이 따라오는 속도 사이에 격차가 생길 때예요. 3번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을 한 건데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아온 칼처럼 느껴지거나 악의 없이 한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고 빠른 결정이 독단처럼 보일 수 있고
좀 앞서가는 판단이 혼자만 좀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위기 상황에서 내가 가장 먼저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들이 아직 좀 여유만만하거나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허둥지둥 될 때, 우리 3번님은 이미 몇 수 앞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단력도 이 살에서 나오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이게 살이라고 불리는 만큼 나에게 좋지 않게 작용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풀고 싶다 하시면 결정하는 속도는 그대로 두시되 그 결정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좀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내가 왜 이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 한 줄만 좀 사람들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결론을 내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 한마디예요. 호랑이가 뛰기 전에 그 어디로 뛸지 방향만 좀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주변 사람들이 따라올 준비를 시키는 거죠. 백호살은 통제하는 것보단 방향 신호를 주는 것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공망살이 느껴져요. 이거는 카드에서 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공망살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에너지가 특정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에요. 물통에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해도 그 방향에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문제는 그 구멍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방향이 에너지를 계속 쏟게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이 부분만 안 되기 때문에 왜 나만 안 되지? 왜 이것만 안 되지? 이런 느낌 때문에 애써 밑 빠진 독에 물만 계속 붓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장점은 있어요. 공망이 걸린 자리는 규칙이 통하지 않는 자리예요. 뒤집으면 남들한테 맞는 공식이 3번님한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해진 방식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방식이 만들어낸 한계조차도 없는 거예요. 3번님은 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사람이 되면 그 길에는 공망이 없을 거예요. 남들이 다 이렇게 짜놓은 그런 판보다 내가 새롭게 좀 틀에 박힌 판을 좀 깨고 파격적으로 하시는 일에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이 공망살을 풀고 싶다 하시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나의 특정 방향이 있으실 때 그게 지금 어딘지 떠오르시는 게 있을 텐데 그 방향에 에너지를 더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좀 인정하고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망이 없는 방향, 내가 직접 만든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규칙 안에서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 남들이 짜놓은 판 안에서 하지 마시고 규칙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 규칙을 내가 만드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리고 암행어사 카드도 있는데 암행어사는 기본 법 체계 밖에서 움직이면서 판을 바꾸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공망살 푸는 방식이에요. 기존의 방식, 기존의 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아예 파격적으로 해보세요. 계속 안 되는 거에 날 짜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아예 벗어나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12살 기운이 느껴져요. 이거는 궁녀들의 뒷담화 카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카드는 지금 궁녀들이 뒷담화를 하고 있는 카드예요. 3번님에 대한 얘기가 주변에서 좀 돌 수가 있어요. 악의 있는 공격이라기보다는 3번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3번님한테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말이 자꾸 귀에 들어와서 내 판단을 흔들게 돼요. 다른 하나는 해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사실 그거 아니다. 나 사실 이런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에너지를 좀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12살이 생기지 않아요. 말이 돈다는 거는 그만큼 존재감이 있고 3번님이 사람들 레이더에 잡혀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나한테 좋지 않다 싶으시면 현실적으로 푸는 방법은 8번 궁녀들 카드에서 뒤에서 조용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용히 듣는 사람이 결국에 이기게 돼요. 해명하라 하지 마시고 설명하려고 하실 필요가 오히려 없다고 보여져요. 그게 역으로 이 살을 푸시는 방법이에요. 그 에너지를 전부 그냥 내
길을 갈고 닦는 데에 쓰세요. 때가 되면 나를 드러내는 순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그 순간이 모든 걸 다 말해줄 거예요. 12살은 뚫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암행어사 마패를 꺼내는 날까지 버티는 게 12살을 푸시는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살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보이면 힘이 빠져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지금 들으셨잖아요. 알게 되면 이미 절반은 푸신 거예요. 그 푸는 방법도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무서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주제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제일 짜릿해요. 왜냐면 우리 3번님 판 전체가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3번님은 앞으로 자신이 일하는 분야나 자신의 인생에서 판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팔자예요. 판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판 자체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로 탑이 되느냐, 그 분야까지 혹시 궁금하시다면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갈래는 좀 나는 흐름을 읽고 기획을 하는 일 쪽에 좀 강점이 있어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남들보다 좀 먼저 캐치하는 그런 눈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이게 직업적으로 풀면은 뭐 분석하고 기획하고 좀 전략을 짜고 디렉팅 이런 쪽이 맞으세요. 이런 분야에서 3번님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 적을 정도고 3번님이 글을 쓰면 사람들이 저장해 놓고 읽을 거예요. 두 번째 갈래는 그리고 정보와 판단력 이런 것들로 좀 돈을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아는 것, 파악한 것, 분석한 것으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컨설팅, 자문, 투자 분석 이런 것들에 좀 강세를 보이실 수가 있고 이 판단력을 뭐 콘텐츠화해서 저술이나 강연이나 뭐 전문 미디어 같은 걸 만들어 보셔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갈래는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암행어사와 자경루 다 뭔가 앞에 나서지 않아도 판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프로듀서나 기획자, 총괄 디렉터 이런 계열이 맞을 수가 있어요. 내 이름이 크게 안 나와도 내가 만든 것들 위해서 다들 놀고 있는 그런 일들. 이게 왜 강력하냐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영향력은 퍼지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 이것들 뒤에 3번님이 있었구나. 3번이 실세였구나. 이런 식으로 그때 평가가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내가 탑에 도달하느냐면 3번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분이라기보다는 자수성가형이에요. 근데 완전히 혼자는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기보다 좀 결정적인 귀인 한 명이 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 귀인은 3번님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3번님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세상에 좀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귀인 없이도 3번님은 이미 실력이 있고 3번님이 그만큼 잘하게 된 거는 3번님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귀인이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냥 그 정도의 귀인이 들어온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7년에 그 귀인이 들어오실 건데 이 사람을 절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좀 투자 쪽으로 어떤지도 말씀을 드리면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7번 택레수가 흐름을 타는 에너지인데 이게 있어서 타이밍 투자가 맞아요. 좀 남들이 다 이렇게 관심 가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직전에 좀 남들보다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그런 감각이 3번님한테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봐야 되는 단기적인 투자가 더 맞으세요. 좀 공격적인 그리고 공망 에너지 때문에 완전히 파악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 타이밍에 지나갈 수가 있어요. 워낙에 감각이 있는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그 타고난 감으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조언을 드리면 100% 내가 파악이 됐을 때 말고 70% 확신이 오면 그냥 들어가세요. 3번님한테 70% 확신이 왔다는 거는 남들한테는 99%예요. 그 정도로 3번님 판단력은 날카로우시니까 자신의 판단을 믿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좀 물어보시면 병술 카드는 좀 지붕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3번님은 뭔가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장기판으로 치면은 수를 가장 많이 내려다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 3번님은 결국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느냐? 판이 다 정리되고 나서 가장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 마지막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3번님 소나무가 두 겹이라고 했잖아요. 신묘랑 경인 둘 다 소나무라고. 이게 3번님의 그릇을 보여주거든요. 소나무는 혼자서만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숲이 생기면 다른 식물들이 그 아래에서 자라죠. 3번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3번님 아래에서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지도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후배들을 끌어줄 수 있고, 나의 가족들을 끌어줄 수 있고, 내 주변까지 잘 되게 이렇게 내가 이끌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구조예요. 그게 3번님 팔자의 최종 형태라고 보여져요. 3번님은 좀 뭐든 늦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착시예요. 실제로는 좀 오랫동안 나를 갈고 닦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출발선에 섰을 때 정말 무섭죠. 이미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거니까요. 남들이 속도를 올리는 동안 3번님은 이미 칼을 갈면서 순항하고 있었고요. 준비 딱 하는 순간 완전 빠르게 치고 갈 수가 있어요. 준비 딱 하기 전부터 달리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3번님 이렇게 곧 치고 나가실 때 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3번님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는 날은 2027년, 2030년, 2034년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3번님 오늘 이 영상 클릭하신 순간부터 이미 이런 꽃길이 시작됐고요. 이 영상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몽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번님. 오늘은 4번님 인생이 정확히 언제부터 풀릴지, 그 판이 뭐로 열리는지 연도까지 콕 집어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펼치는 건 사주와 주역, 영으로 보는 타로 세 가지를 한 판에 모두 동시에 보는 리딩입니다. 이런 조합은 오직 몽연 타로에서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체적인 기운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게 60갑자 카드에서 인진이랑 개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둘 다 좀 아주 오래 흐르는 강이고 이런 강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진 안에는 용이 살고 있어요. 지금 용 그림이 보여지고 있죠. 용이 사는 곳은 물이 다르고 그 강 주변이 달라요. 사는 생물들도 다르고. 근데 신사가 같이 나와서 신사는 납이랑 주석이에요. 이 둘이 합쳐지면 납땜이 돼요. 납땜이 뭔지를 아실까요? 두 개를 같이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두 개를 같이 붙이는 게 아니라 경계를 없애는 거예요.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납땜이 이렇게 끈끈하게 강해지려면 온도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온도가 맞으면 아무것도 못 끊어요. 지금 4번님한테 이런 에너지가 다 있어요. 두 강이 있고 그 안에 용이 살고 있고 온도만 맞으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납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좀 억눌려 있어요. 그리고 세자에 활쏘기 카드랑 수렴청정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카드냐면 여기 세자가 야망을 품고 활을 쏘면서 좀 자기 실력을 다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렴청정 카드에서는 아직 어린 왕이 나오는데 이 왕 뒤에 이렇게 대비마마가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보고 있죠. 이 왕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 의견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두 장 비슷한 카드가 나왔다는 게 좀 소름 돋는데 세자는 지금 실력도 있고 야망도 있고 에너지가 있지만 지금은 조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지금 본인이 원래 쓸 수 있는 볼륨의 절반도 못 내고 있어요. 아직 어린 세자이기 때문이죠. 지금 4번님의 상황이 이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밖에 결과가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삶이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님한테는 좀 독특한 패턴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를 시작할 때 좀 엄청 빠르게 치고 나가요. 처음엔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일단 마음을 먹으면
아무도 그 추진력을 말리지 못해요. 근데 이 스타트 직전에가 항상 뭔가가 걸릴 수가 있어요. 갔다가 다시 한 발 빼게 되는 상황이 반복이 돼요.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수렴청정 에너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이거요, 지금 4번님 가슴 쪽에 손 한번 얹어 보세요. 뭔가 좀 눌려있는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뜨겁거나 좀 답답하게 기운이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압축되고 있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4번님은 지는 걸 싫어하세요. 근데 이걸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겉으로 대충 지내는 사람은 몰라요. 왜냐면 겉으로는 우리 4번님이 여유로워 보이거든요. 포커페이스가 돼요. 근데 속에서는 이렇게 활시를 당기고 있어요. 뒤에서 몰래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 4번분이 진짜 마음을 먹었을 때 주변이 그걸 나중에서야 알아요. 이미 다 내가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야 주변에 좀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리고 4번님은 혼자 있을 때랑 좀 온도가 맞는 환경에 있을 때 좀 차원이 다른 분이 돼요. 아까 납땜이 온도가 맞아야 강해진다고 말씀드렸듯이 뭔가 4번님은 자기와 딱 맞는 사람과 조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4번님 안에 있는 이 강물이 완전히 좀 합류하고 폭포처럼 이렇게 확 퍼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4번님은 지금 아직 그 경계선에 있어요. 이 강들이 합류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 합류가 일어나는 해가 언제일지도 제가 앞으로 찝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 전에 우선 4번님이 앞으로 받으실 4번님께 남아있는 가장 큰 복을 먼저 좀 기분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일반적인 복이 아니에요. 두 강이 합류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드디어 알게 되는 복이에요. 이게 좀 사소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 엄청난 복일 수 있어요. 수렴청정 에너지 안에서 오래 살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해야 하는 걸 해왔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렸을 수가 있고요. 어쩌면 처음부터 제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깊게 알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풀리는 순간에 뭔가가 딱 꽂혀요. 아, 이게 나구나.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이걸 원하는구나. 이 감각이 딱 오는 복이에요. 이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에너지 낭비가 없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 강이 한 방향으로 흘러요. 그렇게 되면 그 힘이 엄청나게 폭발적이고 무섭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요. 한 사람을 만나면 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복이에요. 신사의 납땜 에너지가 말하는 복인데요. 4번님은 혼자 있을 때랑 좀 온도가 맞는 사람을 만날 때 차원이 달라져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0이 될 수가 있어요. 4번님도 달라지고 상대방도 달라져요. 이 사람이 언제 오는지는 제가 뒤에서 바로 다음 질문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진짜로 쉬는 법을 알게 되는 복이에요. 수렴청정 안에서 오래 산 사람은 좀 쉬는 법을 잊어요. 쉬어도 죄책감이 든다든지 뭔가를 계속 조급하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풀릴 거예요.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완전히 편안한 상태를 느낄 수 있는 복이에요. 내가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이런 감각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감각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일적으로도 더 잘 풀릴 수가 있어요. 쉬는 법을 아는 사람이 또 오래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감정이 풍부해지는 복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임진 안에 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용이 기쁘면 구름을 만들고 슬프면 비를 내리거든요. 감정이 곧 날씨가 돼요. 지금까지 4번님이 감정을 좀 많이 눌러 오셨어요. 느껴도 표현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열리는 시간이 올 거예요. 뭔가를 보고 진짜 좀 감동받는 경험, 너무나 좀 경이로울 정도로 기쁜 경험 이런 것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성이 열리게 되면 창의력이 생기고요. 판단력이 남달라지기 때문에 4번님 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내 인생이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복을 받고 피는 건지 딱 짚어드릴게요. 2027년이 활이 날아가는 해, 2029년이 수렴청정이 끝나는 해, 2033년은 왕이 되시는 해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드리는지 좀 근거를
각각 말씀을 드릴게요. 2027년은 제가 활이 처음으로 관역에 꽂히는 해라고 느껴졌는데요. 2027년은 정미년이거든요. 정은 촛불이에요. 작은 불이지만 잘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미는 한여름 땅이에요. 뜨겁고 건조한 흙이에요. 왜 이 해가 사번님한테 중요하냐면요. 임진의 강물이 있잖아요. 물이에요. 이 물이 뜨거운 여름을 만나면 증발해요. 근데 그 증발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구름이 되고 비가 돼요. 아래 있던 게 위로 올라가는 해예요. 우리 4번님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여름 건조한 땅은요. 여기 3번 술에 두는 씨앗이 껍질을 깨기에 딱 좋은 조건이에요. 3번 술에 둔 카드는 좀 껍질에 갇혀있는 씨앗의 카드거든요. 아직 그 껍질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데 2027년의 에너지를 만나면 그 껍질을 깨고 드디어 싹이 트기 시작할 거예요. 껍질을 깨려면 땅이 따뜻해야 하거든요. 이 해에 씨앗이 처음으로 돋아날 겁니다. 그리고 이 해에 뭔가를 처음으로 꺼낼 거예요. 내가 혼자만 좀 뒤에서 갈고 닦았던 것이 세상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반응이 완전히 그 전과 다를 거예요. 사번님이 이렇게 잘했나? 4번이 이렇게 좀 능력이 있었나? 와, 4번 대단한 친구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4번님은 원래 스스로는 알고 있었죠. 내가 이런 좀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세상이 이제 처음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편재 에너지가 첫 신호를 보내요. 지금까지 경험 못한 방식의 수익이 처음으로 생길 거예요. 금액보다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아, 이렇게도 돈이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 게임의 예고편일 뿐이에요. 이따가 제가 2029년 이후를 짚어드릴 건데 그때부터는 더 놀랄 준비하고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2027년 정미년에 얘기를 이어서 해드리면 이제 애정 부분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솔로분들이시라면 좀 나와 온도가 맞는 사람이 이 해에 신호를 보내요. 처음 보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자극적인 느낌이 본능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 인연이 그리고 가볍지 않아요. 강의 2개로 합류하는 예고편 인연이에요. 그리고 이미 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해에 좀 재밌는 일이 생기실 거예요. 사번님이 뭔가를 하는데 그 모습을 상대방이 좀 처음 발견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사번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그런 면이 이 해에 상대방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반응도 예상 바뀔 거예요. 갑자기 더 사번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사번님의 좀 색다른 모습, 자기가 몰랐던 매력과 장점을 알게 되면서 오래 봐온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관계에서 좀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해예요. 그 다음에 2029년도 좋은 해가 되실 거예요. 이때는 드디어 이 나를 조종하던, 나를 통제하던 대왕 대비가 물러나고 이 어린 왕이었던, 허수아비 왕이었던 내가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이 되는 해예요. 2029년은 기유년이에요. 기는 부드러운 땅이고요. 습기를 머금은 흙이에요. 유는 가을 금속이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에너지예요. 왜 이 해가 4번님께 중요하냐면요. 신사 카드에서 신은 금속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유년에 유도 같은 금속 에너지예요. 같은 금속이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의 납땜 합금이 이 해에 훨씬 더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같은 금속이 만나면 순금을 흡수하는 해, 납땜이 강도가 달라지는 해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땅이 두 강을 잡아줘요. 제방이 생기는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지던 우리 4번분의 에너지가 이 해의 방향을 찾을 거예요. 4번분 안에 흐르던 그 두 강이 제방 안에서 처음으로 힘을 모아요. 이 해에는 막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요. 형태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고요. 사람이면 그게 막고 있던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날 거고요. 그게 상황이면 저절로 해결이 되고 4번님 내면에 세운 어떤 벽이라면 그 4번님을 제한하고 있던 그 벽이 비로소 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걸 이 해에 처음으로 허락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무도 4번님 뭐라고 안 하고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겁제 에너지가 이때 좀 화끈하게 터질 거예요. 4번님이 겁제라고 해서 겁제는 보통 좀 나를 이렇게 치는 기운, 내 것을 빼앗아가고 좀 싸울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의미하는데 4번님이 커지면서 경쟁자들이 레벨에 안 맞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커지면 고양이들이 자동으로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해에는 오히려 나를 치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물러나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편제가 이 해에 본격적으로 터질 거예요. 2027년이 편제 예고편이었다면 이 해가 본편이에요. 통장 숫자 보고 아 이게 진짜 내 돈이야? 하는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애정 얘기도 해드릴게요. 솔로분이라면 2027년에 신호 보냈던 그 사람이랑 이 해에 완성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이 해의 실감으로 오기 때문에 2027년에 연애를 시작했다면 2029년에 결혼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짝을 만난 분들이라면 이 해에는 상대방이 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요. 근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할 거예요. 사번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는 이것보다 사번이 더 소중하다라는 걸 상대방이 깨달으신 거예요. 말이 아니라 포기로 양보와 헌신으로 보여주는 마음이에요. 이 해에 그런 장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2033년도 또 좋은 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해는 비로소 이 세자가 왕이 되는 해, 이 어린 허수아비 왕이 진짜 왕이 되는 해라고 보여지는 해예요. 2033년은 개축년이거든요. 개는 땅속에서 솟아나는 지하수예요. 조용히 올라오는 물이에요. 축은 한겨울 땅이에요. 겉으로 보면 꽁꽁 얼어있는 것 같겠지만 안에서는 뭔가가 자라나고 있는 땅이거든요. 이 해가 사번님께 왜 어떻게 좋냐면요. 개사 카드의 개랑 개축년의 개가 만나요. 이 두 개가 만나면 같은 물 에너지이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끼리 만나서 공명해요. 소리 곱새 두 개를 같은 음으로 치면 소리가 두 배가 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4번님 물 에너지가 이 해에 두 배로 증폭이 돼요. 그리고 축이 뭔지 아실까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문이에요. 씨앗이 이제 뚫고 나오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리고 이 해에 본격적으로 두 강이 완전히 합치게 돼요. 두 강이 합치면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뒤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던 우리 4번 분이 이제는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자기 혼자 내 실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공식 석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고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크게 떠들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알아주는 방식으로 세상에 등장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왕의 등장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28번 태풍 대과, 이것도 참 답답하고 좀 그동안 짊어지고 온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카드인데 이때 이 고생 에너지가 드디어 나한테 자산이 돼서 내가 더 큰 것도 올릴 수 있는 좀 강철 대들보, 나를 좀 강한 멘탈로 만들어주는 오히려 자산으로 전환이 되는 해가 돼요. 내가 그동안 힘들게 살면서 갈고 닦은 것들, 그러면서 배운 것들, 깨우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하는 데에 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해예요. 그리고 애정적으로 솔로 분이시라면 이 해에 만나는 분하고는 관계가 좀 공기처럼 돼요. 설레고 막 불타오른다기보다 그냥 당연한 존재, 당연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정말 가족 같은 존재, 이렇게 좀 오래 가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시거나 이때 연인이 있다면 더욱더 그런 관계로 단단하고 가족처럼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부부분들이라면 이 해에 좀 관계가 생태계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해에 두 강이 합류해서 문명이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두 분이 뭔가를 같이 만들게 돼요. 여행이든 공간이든 뭐 동업이든 관계 안에서 공동의 생태계가 생겨나요. 근데 이게 의도했다기보다는 계획했다기보다는 어느 날 보니까 우리한테 우리만의 세계가 만들어져 있더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오래된 관계가 이 해에 처음으로 진짜 우리가 뭔가를 같이 만들어 왔구나 하는 이런 성과가 나는 해예요. 단순히 그냥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예요. 그러면 이제 좀 솔직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복이 있고 좋은 해들이 오는데 왜 아직 나한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가 막고 있었을까?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알고 나면 오히려 시원하실 거예요. 나한테 어떤 애군이나 살 같은 게 껴있길래 이렇게 지금까지는 내가 답답했던 건지 말씀드리고 그걸 푸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좀 겁살이 보여져요. 왜냐면 이거는 겁재 카드에서 오는 살이에요. 겁재가 왜 살이 되냐면 겁재는 공격적인 추진력인데 이 에너지가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있어요. 밖으로 향해야 할 에너지가 안으로 꺾이는 거예요. 경쟁자한테 써야 하는 힘인데 겁재는 내가 내 발목을 잡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겁살이에요. 빼앗기는 살. 물질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타이밍을 빼앗기고 기회를 빼앗기고 내가 만든 판에서 내가 빠지는 구조가 생기기도 해요. 그 살이 4번님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4번님이 좋은 기회를 딱 잡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무리 직전에 뭔가가 꼬인다든지 다 됐다 싶을 때 변수가 생기고 이게 겁살이 타이밍을 먹는 방식이고요. 근데 겁살도 가진 장점이 나름 있어요. 위기 감지 능력이 남달라요. 겁살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챌 수가 있어요. 이 본능이 나중에 좀 큰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살을 푸는 방법은 좀 경계를 선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약속 같은 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계약서, 기록, 확인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셔야 돼요. 이게 겁살의 구멍을 막는 실질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좀 흰색을 가까이 하세요. 흰색은 금 에너지거든요. 신사의 합금 에너지를 강화해서 내 것과 남의 것의 경계를 선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흰 수건, 흰 물건, 흰 꽃 이렇게 작은 거라도 좀 흰 것을 가까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파제살이 있을 수 있어요. 편제랑 겁제가 동시에 있을 때 생기는 살인데 편제는 들어오는 에너지, 겁제는 나가는 에너지거든요. 이 둘이 같은 판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들어오는 속도랑 나가는 속도가 맞붙어요. 크게 벌면 크게 쓰게 되고 많이 들어오더라도 통장이 그대로일 거예요. 재물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근데 같이 큰 문제점도 같이 안고 오는 거예요. 왔다가 갔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살이 생기냐면요. 여기서 나온 두 개의 강이 아직 합류 직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임진이랑 계사가 지금 따로 흐르고 있거든요. 한 강씩 따로 흘러나가니까 힘이 분산이 돼요. 모이지 않고 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장점도 있어요. 파제살 있는 사람은 좀 큰 판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잃을 게 많다는 건 그만큼 크게 움직이는 체질이라는 거거든요. 이 살을 푸는 방법은 두 강이 하나가 되려면 제방이 있어야 하거든요. 강이 사방으로 퍼지면 그냥 논밭이 돼요. 제방 안에서 흐르면 방향이 생기고 힘이 생기거든요. 재물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동으로 나가지 않는 구조 하나만 만드세요. 들어오는 것의 일정 비율은 무조건 건드리지 않는 계좌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날 막아줄 수 있는 제방 하나가 파제살의 구멍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집 동쪽에 맑은 물을 두세요. 유리컵에 물이에요. 그리고 매일 갈아주세요. 이거는 좀 영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와닿는 분만 실천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 동쪽에 유리컵에 맑은 물을 두시고 매일 갈아주시면 이 흐르는 물이 재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믿으시는 분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거부감이 드신다면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살을 좀 말씀드릴게요. 복음살이에요. 수렴청정 카드에서 느껴지는 살이에요. 이 살은 제일 섬세하고 제일 복잡할 수가 있어요. 복음살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같은 에너지가 겹치면서 내부가 고립돼요. 수렴청정이 오래 지속되면요. 대비가 물러나도 4번님이 스스로 수렴청정을 해요. 외부 제약이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통제하고 누르는 존재가 돼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진짜 이유인지 아니면 나의 오랜 통제의 습관인지 스스로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자신을 가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살도 나름의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복음살이 있는 사람은 좀 자기 절제력이 있어요.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절제력도 제대로 쓰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통제력이 내가 강한 것 같다 싶으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왜 안 하는지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그 이유가 진짜 현실적인 조건인지 아니면 그냥 내 안에 막연한 불안인지 오래된 습관인지 이렇게 분류를 해보세요.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 아닌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던 것들 그것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좀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 먹고 싶은 거 혼자 정해서 먹는 것도 그 작은 실천에 포함이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허락받지 않고 결정한 연습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들 그리고 지갑이든 소품이든 좀 작은 것들을 좀 보라색으로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아까 금 에너지를 위해서 흰색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이 복음살을 위해서는 보라색이 좋아요. 그러면 흰색과 보라색을 가까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번님 인생의 최고 정점 어디까지일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제일 신나요. 왜냐면
이 판에서 카드가 굉장한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과장 없이 진짜 카드를 봤을 때 딱 보이는 게 있었어요. 4번님은 세자에서 왕이 되는 팔자예요. 근데 그게 막 고함치면서 막 권력을 막 강제로 사로잡으려는 그런 왕이 아니라 가만히 좀 점잖게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왕이에요. 판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판 자체를 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일 때 4번님이 어떤 모습이냐 딱 찍어 드릴게요. 일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편재 에너지가 작동을 하면요. 4번님은 돈의 흐름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뜨겁다고 할 때 이미 나올 준비를 하고 남들이 식을 때 이미 다음 뜨거워질 판에 들어가 있어요. 이 감각이 제일 잘 맞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투자와 좀 자산 운용, 금융 기획, 좀 새로운 사업 기획, 프랜차이즈 설계, 뭐 사업 인수합병 계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의 방향을 좀 먼저 보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서 좀 무섭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겁제 에너지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체질이세요. 마케팅, 세일즈, 전략, 협상, 뭐 미디어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계열 이런 것들 맞으실 수 있어요. 남들 어렵다고 할 때 4번님은 오히려 자기 자리를 만들어요. 레드 오션에서도 혼자 파란 구역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33번 규장각 카드가 좀 찍어주는 분야도 있어요. 4번님이 쌓아온 것들이 나중에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전문적인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설계라든지 지식 콘텐츠 뭔가 자문해주는 계열 이런 것들 4번님이 직접 뛰지 않아도 4번님 이름이 붙은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신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사회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번님이 지금 있는 그 분야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결정 전에 4번님의 의견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 임원급이나 대표급 혹은 혼자 독립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서 프리랜서로서도 이름이 좀 통하는 수준 완전한 유명인이 되는 팔자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주는 정도까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4번님 타고나 그릇 크기도 말씀드릴게요. 4번님은 강이 두 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강 그릇의 특이한 점이 강은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흘리는 그릇이에요. 담으면 썩어요. 흘려야 살아요. 4번님의 그릇은 이래요. 뭔가를 축적해서 쌓아두는 스타일이 아니라 흘려보내면서 주변을 살리는 그릇이에요. 강 주변에 논밭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4번님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4번님은 자기 주변까지 좀 풍요로워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리고 겁재가 있다는 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 단련 안 된 그릇은 뜨거운 걸 담으면 깨지잖아요. 4번님 그릇은 이미 불에서 여러 번 달궈진 도자기예요. 그래서 큰 게 들어와도 뜨거운 게 들어와도 버텨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들 전부 그 굽는 과정이었어요. 그릇의 모양을 비유하면 넓게 퍼지는 모양이 아니라 깊고 방향이 있는 모양이에요. 폭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힘이 세요. 많이 담는다기보다 제대로 담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 뭔가를 담을 때 나가는 방향이 정확할 거예요. 이제는 좀 내면적인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최고 정점에 도달한 4번님의 일상이 어떻냐면요. 제가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내가 뭐 하고 싶지? 오늘은 뭐 해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해야 해서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해야 해서 하는 것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같아지는 삶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근데 우리 4번님의 앞으로의 삶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4번님은 뭔가를 결정할 때 허락을 기다리는 패턴이 있어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게 수렴청정 카드에서 보여지는 습관이고요. 근데 최고 정점에서는 이게 완전히 뒤집혀서 4번님이 결정을 할 때 그게 기준이 될 거예요. 4번님 의견을 사람들이 오히려 따를 거예요. 그리고 감정 면에서 지금 4번님이 좋고 싫은 거를 좀 많이 참아요. 근데 이게 풀리는 시점이 와요. 싫은 자리 안 가셔도 될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와 선택권, 자유가 생길 거예요. 이게 4번님한테 오는 가장 구체적인 행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오는 행복은 나와 온도가 맞는 사람들을 만난 4번님이 좀 사람한테 기대는 법을 알게 돼요. 기댐으로써 내 마음이 좀 안정되는 법. 지금까지는 좀 혼자 결정하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해 오신 분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좀 이제 나눌 수 있고 기댈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 변화가 4번님한테는 나름대로 큰 해방일 거예요. 강한 사람이 기댈 줄 아는 거, 이제 좀 그게 더 강해지는 법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정말 강한 사람은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줄 알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 내가 힘든 것을 좀 나눌 줄 아는 거. 지금 이제 압축된 것들이 전부 에너지가 돼서 앞으로 이렇게 팡 터져 나가실 거예요. 그럼 왕이 됐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지금부터 생각해 두세요. 왕이 되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우리 4번님은 앞으로 왕이 되실 정도의 팔자라고 보여지고요. 과장 없이 그냥 카드에서 나온 대로 좋은 거 나쁜 거 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2027년, 2029년, 2033년 기억하세요. 활이 날아가고 수렴청정이 끝나고 왕이 완성이 되는 해들이에요. 그리고 겁살은 경계를 선명하게 하심으로써 푸실 수 있고 파제살은 나를 막아줄 수 있는 특히 금전 흐름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을 하나 치시고요. 복음살은 허락 없이 지금 당장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것. 이 세 가지가 그 해들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클릭하신 순간부터 이미 이런 삶이 시작되셨어요. 우연히 만난 영상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몽연이었습니다.